한국 기업들이 이집트에 너무 많아졌어요. 졸업하자마자 일자리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나일강 유역의 보수적인 이슬람 마을에서 전례 없는 충격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자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이집트 사회는 무너집니다. 이집트 카이로의 한 모스크에서 여성들이 비밀리에 한글 암호를 주고받고 새벽 기도 시간 후 골목길에서는 안녕하세요라는 속삭임이 들립니다. 우리 가문의 명예가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글을 배운 여성들의 월급이 남편보다 많아지자 반대하던 가족들이 하나둘 한글 책을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대체 카이로의 뒷골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 이름은 사파 압델라흐만입니다. 32살, 카이로 대학 도서관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서였죠.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 후 친구 하나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구시가지 칸 엘 칼릴리 시장 근처의 작은 카페였어요. 어서 와, 사파. 다들 기다리고 있어. 하나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카페 2층으로 올라가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우리의 비밀 모임이었죠. 오늘은 간단한 문장 번역 연습을 해볼게요. 제가 준비해온 한국 관광 안내 책자를 나눠주었습니다. 5명의 여성들이 진지하게 한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아, 이게 인사말이죠? 맞아요. 한국어로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6달째 이렇게 모여 한글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사연은 달랐지만 목표는 하나였어요. 경제적 자립. 레일라는 이혼 후 새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고, 아말은 남편의 폭력을 피해 친정으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자이나브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취직을 못하고 있었죠. 이번 주에 첫 수입이 들어왔어요. 레일라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800파운드예요. 한국 관광 안내문 번역했는데 이렇게 돈을 받을 줄 몰랐어요. 모두들 축하해 주었습니다. 800파운드면 이집트 일반 사무직 월급의 3분의 1이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쿵쿵. 계단을 올라오는 거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한글 교재를 숨겼어요. 여기 있었구나.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하나의 남편이었어요. 그 뒤로 다른 여성들의 가족들도 보였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몰래 모여서 외국어나 배우고. 하나의 남편이 테이블을 뒤집었습니다. 한글 교재와 노트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이건 그냥 공부예요. 하나가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공부? 내가 돈을 받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 외국 돈을 받고 우리 가족 명예를 더럽히다니. 그가 하나의 뺨을 때렸습니다. 하나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하나. 제가 달려가려 했지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제 오빠 타렉이었어요. 사파, 너도 여기 있었구나. 집에 가자. 오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저, 닥쳐. 한글이든 뭐든, 여자가 몰래 돈을 버는 건 용납할 수 없어. 다른 여성들도 가족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레일라는 울면서 애원했지만 그녀의 형제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제발, 이 돈이 없으면 아이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가족의 명예가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나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찢어진 한글 노트가 흩어져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꺾이는 듯했습니다. 6달간의 희망, 작은 자유의 꿈이 산산조각 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빠가 말했습니다. 사파, 넌 똑똑한 애야.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니? 오빠는 모를 거예요. 내 손으로 돈을 버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 집안 여자들은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다 책임질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의 월급으로는 온 가족이 겨우 먹고 살 정도라는 걸. 제가 도서관에서 받는 적은 월급도 가족 생활비로 다 들어간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나가 괜찮을지,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을지 걱정되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창밖으로 카이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처럼 우리의 희망도 꺼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제 가족들도 알았고 비밀 모임도 들통났는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사파 씨인가요? 저는 한국문화원의 박서진입니다. 오늘 사건에 대해 들었어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카이로 대학 도서관 3층 동양학 자료실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죠. 사파, 이 책들 좀 도와줘. 동료 마리암이 무거운 책 더미를 들고 왔습니다. 또 기증받은 책들이야? 응. 이번엔 한국 대사관에서 보냈대. 한국어 교재랑 문화 관련 책들이야. 한국. 최근 들어 자주 듣는 나라였어요. 도서관에도 한국 드라마를 보고 온 학생들이 한국 관련 자료를 찾는 일이 늘었죠. 책을 정리하다가 흥미로운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어 번역가 모집, 재택근무 가능, 기초 번역 건당 500파운드. 건당 500파운드라니 제 며칠치 월급과 맞먹는 금액이었어요. 마리암, 이거 봐. 와, 진짜야? 건당 500파운드? 그런데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 한대. 아깝다. 이런 기회가 있는데. 점심시간, 저는 그 전단지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도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어만 할 수 있다면.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온 대화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유튜브에서 무료로 한국어 배울 수 있대. 정말? 어렵지 않아? 한글이라는 글자는 배우기 쉽대. 한 달이면 기초를 익힐 수 있다고. 한 달이면 기초를 익힐 수 있다고요? 아랍어는 외국인이 배우려면 몇 년이 걸린다는데. 집에 돌아와서 바로 유튜브를 켰습니다. 한글 배우기를 검색하니 수많은 동영상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글의 기본 자음을 배워볼게요. 화면 속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고운 기역, 노은 니은. 신기했어요. 동그라미와 선만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모양들. 하지만 그 안에는 체계가 있었습니다. 매일 밤 2시간씩 영상을 보며 한글을 익혔어요. 정말로 한 달쯤 지나니 기본적인 자음과 모음을 익히고 간단한 단어들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제가 쓴 첫 한글 문장들이었어요. 그리고 6달 후 기초적인 번역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되었죠. 전단지에 있던 이메일로 지원서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집트인 사파입니다.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서툰 한국어였지만 진심을 담았어요. 다음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파님, 테스트 번역을 보내드립니다. 간단한 관광 안내문을 아랍어로 번역해 주세요. 심장이 뛰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최선을 다해 번역했습니다. 이틀 후 또 메일이 왔어요. 합격입니다. 첫 프로젝트를 보내드립니다. 한국 관광 브로슈어 번역. 완료 시 500파운드 지급. 500파운드.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읽었어요. 제 일주일 월급과 거의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미친 듯이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도서관 일이 끝나면 집에 와서 새벽까지 한글과 씨름했죠. 첫 번역료가 들어온 날을 잊을 수 없어요. 핸드폰에 뜬 입금 알림. 500 이집트 파운드가 입금되었습니다. 제 손으로, 제 능력으로 번 첫 큰돈이었어요. 그런데 혼자만 이 기쁨을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친구 하나에게 전화했어요. 하나, 나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무슨 일이야? 만나서 얘기해.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하나와 함께, 그리고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함께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사파, 정말 한 달 만에 자음 모음을 익힐 수 있다니 신기해. 그치?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글자래. 왕이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다고? 이집트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죠. 권력자가 오히려 백성들이 글을 읽기 쉽게 만들어주다니. 6달 만에 우리는 간단한 번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하나 일감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결국 가족들의 귀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 끔찍한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습격 사건이 있기 석 달 전 우리의 첫 모임을 기억합니다. 하나의 카페는 구시가지 골목 안쪽에 숨어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전통 찻집이었지만 2층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죠. 여기가 우리만의 공간이 될 거야. 하나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아늑한 방에는 쿠션과 낮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첫 모임에는 5명이 모였습니다. 저와 하나, 그리고 하나가 데려온 3명의 여성들. 제 이름은 네일라예요. 새 아이의 엄마죠.
레일라는 35살, 이혼 후 친정에서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서 저를 버렸어요. 양육비도 제대로 안 줘요. 아버지 연금으로 겨우 살고 있죠. 저는 아말이에요. 28살에 아말은 목소리가 작았어요. 남편이 때려요.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었어요. 친정에 왔지만 오래 있을 수도 없고. 마지막은 자이나브였습니다. 24살, 카이로 대학 경영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죠. 저는 취직하고 싶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반대해요. 여자가 밖에서 일하는 건 가문의 수치래요.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모두가 경제적 자립을 꿈꾸고 있었어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제가 준비해온 한글 자음표를 펼쳤습니다. 한글은 정말 과학적인 문자예요. 자음 14개, 모음 10개만 알면 모든 소리를 쓸 수 있어요. 정말요? 그것만 알면 돼요? 레일라가 놀라워했습니다. 네. 아랍어처럼 문자가 위치에 따라 모양이 바뀌지도 않아요. 첫 시간은 기본 자음을 배웠습니다. 고, 노, 덜, 리. 이 동그라미는 뭐예요? 응이에요. 이응이라고 읽어요. 소리가 없는 자음이죠. 소리가 없는 자음이라니 신기해요. 2시간이 금세 지나갔어요. 모두들 열심히 따랐었고 서로를 격려했죠. 다음 주까지 이 자음들을 완벽히 외워오세요. 그럼 모음을 배울게요. 모임이 끝나고 하나가 차를 내왔습니다. 차파, 정말 고마워. 이렇게 희망을 가져본 게 얼마만인지 몰라.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 길이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카이로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좌절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모임에서는 모음을 배웠습니다. 한국어 모음의 기본은 하늘, 땅, 사람이에요. 철학적이네요. 아말이 감탄했어요. 아는 사람이 태양을 향해 서 있는 모양, 어는 태양을 등지고 있는 모양이래요. 정말 아름다운 의미가 있네요. 세 번째 모임부터는 간단한 단어를 읽기 시작했어요. 랑, 사랑. 자이나브가 처음으로 한글 단어를 읽었을 때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됐어. 내가 한글을 읽을 수 있어. 넉 달이 지나자 우리는 조금씩 실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간단한 번역을 시도해 볼 때예요. 한국관광청에서 아랍어 번역을 찾고 있어요. 벌써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관광 안내문이나 메뉴판 같은 거요. 그날 저는 노트북을 가져와서 번역 사이트에 가입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여기에 프로필을 만들고 샘플 번역을 올리면 돼요. 얼마나 벌 수 있어요? 레일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기초 번역은 건당 500파운드 정도요. 하루에 하나만 해도 한 달에 15,000파운드?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이집트에서 일반 직장인 월급이 3,000파운드 정도인데 5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5번째 모임은 특별했어요. 레일라가 환한 얼굴로 들어왔거든요. 첫 수입이 들어왔어요. 300파운드. 정말? 축하해요. 모두가 레일라를 안아주었어요. 레일라는 울고 있었죠. 이 돈으로 아이들 학용품을 살 수 있어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그 순간 우리 모두는 확신했어요. 이 길이 맞다고. 우리가 찾던 희망의 빛이라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비밀은 지켜지기 어려운 법이니까요. 10번째 모임 때 하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남편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요즘 자꾸 어디 가냐고 물어봐. 우리도 조심해야겠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습격이 있기 2주일 전부터 불안한 징조들이 있었어요. 차파, 요즘 많이 바빠 보이네? 저녁 식사 시간, 오빠 탈핵이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그냥 도서관 일이 좀 많아서. 도서관은 5시에 문 닫잖아. 근데 넌 맨날 7시에 와. 아버지도 거들었어요. 그러게. 젊은 여자가 너무 늦게 다니는 것도 좋지 않아. 카페에서 친구들 만나고 와요. 하나 있잖아요. 하나? 그 이혼한 여자?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이혼한 여자랑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 남편도 없이 카페나 운영하고. 평판이 안 좋아. 평판. 이집트에서 여성에게 평판은 목숨과도 같죠.
특히 미혼 여성에게는 더욱 그래요. 하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요. 열심히 살면 뭐해. 남편도 지키지 못했는데. 그날 밤, 동생 누르가 제 방에 찾아왔어요. 언니, 이거 뭐야? 누르가 제 책상 서랍에서 한글 노트를 꺼내 들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아, 이거. 그냥.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 와, 신기하다. 다행히 누르는 순수하게 신기해하는 눈치였어요. 응, 그냥 취미로. 나도 배워도 돼? 한국 드라마 자막 없이 보고 싶어. 누르야, 이건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왜? 뭐가 문제야? 21살의 누르는 아직 세상의 편견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냥, 오빠나 아빠가 알면 싫어할 것 같아서. 언니도 참, 뭐 그런 걸 가지고. 하지만 누르는 약속대로 비밀을 지켜주었어요. 오히려 제가 없을 때 한글 노트를 숨겨주기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어요. 어느 날 오빠가 제 통장을 보게 된 거예요. 차파, 이리 와봐. 오빠의 목소리가 집 안을 울렸어요. 이게 뭐야? 통장에 왜 이렇게 돈이 들어왔어? 1,500파운드. 3번의 번역 프로젝트 대금이었어요. 그게 도서관 월급은 1,200파운드잖아. 이 돈은 어디서 난 거야?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설명해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니? 번역 일을 좀 했어요. 한국 관광 안내문을 아랍어로 번역하는. 뭐? 내가 언제 한국어를 배웠어? 6달 전부터요. 온라인으로 일할 수 있어서. 아버지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미쳤구나. 우리한테 숨기고 외국 일을 했다고? 그냥 번역이에요. 집에서 컴퓨터로 하는 일인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뭐냐고? 내가 우리 가족을 속였잖아. 오빠가 화를 냈어요. 남자들도 일자리 찾기 힘든데 여자가 나서서 외국 돈을 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제 능력으로 번 돈이에요. 왜 그게 잘못이에요? 그때 어머니가 나섰어요. 차파야, 내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이건 옳지 않아. 곧 시집갈 처녀가. 시집. 전 32살이에요. 이집트에서는 이미 노처녀예요. 제 말에 침묵이 흘렀어요. 아픈 진실이었죠. 그래도 희망을 버리면 안 돼. 좋은 사람 나타날 거야. 그 좋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라고요? 제 인생을 살 수는 없나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그 번역 일은 그만둬. 그리고 그 돈은. 안 돼요. 이 돈은 제가 번 돈이에요. 우리 집에 사는 한 내 돈이란 건 없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집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집트에서 미혼 여성이 혼자 살 수 있는 곳은 없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하나였습니다. 차파, 큰일이야. 내 남편이 우리 모임 장소를 알아낸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알았대? 날 미행했나 봐. 오늘 저녁에 친구들이랑 만나지 말래. 하지만 우리는 그날도 만났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르고. 습격 사건 다음 날, 저는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빠가 문을 잠그고 나갔거든요. 반성할 때까지 나가지 마. 창밖으로 카이로의 일상이 보였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제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젯밤 그 낯선 번호였습니다. 차파 씨, 박서진입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집에 있어요.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찾아가도 될까요? 공식적인 방문으로 하겠습니다. 1시간 후 한국문화원 공식 차량이 우리 집 앞에 멈췄어요. 정장을 입은 박서진 원장과 이집트인 여직원이 내렸죠. 초인종이 울리자 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원에서 왔습니다. 차파 씨가 우리 번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셔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어머니는 당황했지만 손님을 돌려보낼 수는 없었죠. 이집트의 환대 문화 덕분이었어요. 거실에 앉은 박 원장은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차파 씨는 매우 재능 있는 번역가예요. 한국 기업들이 이집트 시장에 관심이 많은데 좋은 번역가를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아버지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뭘 원하시는 거죠?
한국문화원에서 공식적으로 번역가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파 씨가 선구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해요. 공식 프로그램이라고요? 네. 이집트 교육부와도 협의 중입니다. 수료증도 발급하고 정식 직업 교육으로 인정받을 예정이에요.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공식, 정부 인정 같은 단어가 힘을 발휘한 거죠. 박 원장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지난 6달간 사파 씨가 번역한 프로젝트 리스트예요. 정말 훌륭한 성과입니다. 아버지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한국 대기업들의 이름이 보였죠. 삼성, LG, 현대. 이 회사들이 다 우리 딸의 번역을 썼다고요? 네. 특히 삼성은 사파 씨의 번역이 매우 정확하다고 칭찬했어요. 오빠 탈핵도 관심을 보였어요. 그런데 왜 하필 여성들만 뽑는 거죠? 여성만 뽑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성분들이 많이 지원하시더라고요. 이집트인 여직원이 거들었어요. 저도 한국문화원에서 일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한국은 여성 인력을 정말 존중해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집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해요. 다만 정기적으로 문화원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해요. 박 원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사파 씨, 어제 일은 정말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보호요? 네. 문화원 소속 번역가로 등록하시면 공식 신분증도 발급해드려요. 그리고 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다른 피해 여성분들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특히 병원에 계신 하나 씨.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나가 괜찮나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래요.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크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헛기침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우리 딸한테 뭘 해달라는 거죠? 다음 주에 문화원에서 공식 프로그램 설명회를 해요. 가족분들도 함께 오셔서 직접 보시면 어떨까요? 가족도요? 네.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해요. 가족분들의 이해와 지지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박 원장이 일어나며 명함을 건넸어요.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사파 씨 같은 인재가 재능을 썩히는 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이 떠난 후 집 안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삼성에서 일한다고? 진짜야? 번역 일이지만. 네. 얼마나 버는데? 프로젝트마다 달라요. 하지만 꾸준히 하면. 아버지가 손을 들어 대화를 멈췄어요. 일단 다음 주에 가서 보자. 그리고 결정하지. 그날 밤 누르가 제 방에 왔어요. 언니, 대단해. 한국문화원에서 직접 찾아왔잖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그래도 희망이 생겼잖아. 언니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길이. 희망. 그 단어가 가슴을 울렸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죠. 사파 씨인가요? 저는 아미나예요. 신문에서 기사를 봤어요. 한글 배우는 여성들 얘기. 네. 저도 배우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설명회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문화원의 공식 번역가, 신분증이 큰 힘이 되었죠. 사파, 새 프로젝트가 왔어. 박 원장이 웃으며 서류를 건넸어요. 이번엔 뭔가요? 한국 화장품 회사의 제품 설명서예요. 이집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래요. 집으로 돌아와 번역을 시작했어요. 예전과 달리 이제는 떳떳했죠. 가족들도 제가 일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달팽이 크림. 이게 뭐야? 누르가 어깨 너머로 들여다봤어요. 한국에서 인기 있는 화장품이래. 달팽이 점액 성분이 들어간. 징그러워. 하지만 번역을 하다 보니 흥미로웠어요. 한국의 혁신적인 미용 기술, 천연 성분에 대한 집착, 까다로운 품질 관리. 일주일 만에 번역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메시지를 받았죠. 훌륭한 번역이네요. 추가로 전 제품 라인 번역을 맡기고 싶습니다. 견적은 3,000파운드. 3,000파운드. 손이 떨렸어요. 이건 제 2달 반치 월급이었으니까요. 엄마, 저 큰 프로젝트를 받았어요. 어머니도 놀란 눈치였어요. 얼마짜리? 3,000파운드요. 3,000. 그날 저녁, 가족 회의가 열렸어요.
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파,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한 일이라는 건 이제 알겠다. 아버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번 돈의 일부는 가족 생활비로 쓰고 일부는 내 결혼 자금으로 저축해라. 결혼 자금. 여전히 결혼이 최종 목표인 거죠. 하지만 일단은 수긍했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한편 하나도 퇴원했어요. 얼굴에 멍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했죠. 사파,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하나, 내 남편이 이혼 서류 냈어.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얽매이지 않을 거야. 하나는 문화원 프로그램에 정식으로 등록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돌아왔죠. 한 달 후 첫 번째 큰 성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축하드려요. 박 원장이 환한 얼굴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달 우리 번역팀이 처리한 프로젝트가 20건을 넘었어요. 총 수익은 5만 파운드. 교육실에 모인 20명의 여성들이 환호했어요.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한국 IT 기업이 아랍어 서비스를 준비 중인데 장기 계약을 제안했어요. 장기 계약이요? 네. 월급제로 전환하자고 해요. 월 2,500파운드. 그리고 실적에 따라 보너스. 2,500파운드면 이집트 중산층 수준이었어요. 레일라가 손을 들었어요. 저도 지원할 수 있나요? 아직 실력이 부족한데. 물론이죠. 실력은 우리가 키워드릴게요. 중요한 건 열정이에요. 그날 저녁, 하나의 새 카페에서 조촐한 파티를 열었어요. 하나는 이혼 위자료와 번역 수입으로 더 좋은 자리에 카페를 열었거든요. 사파,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기회를 몰랐을 거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야. 그때 아말이 뛰어들어왔어요. 큰일 났어요. 좋은 일이에요. 무슨 일이야? 알 아우람 신문에 우리 이야기가 났어요. 이집트 최대 일간지 알 아우람. 거기에 한글로 인생을 바꾸는 이집트 여성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던 거예요. 기사를 읽어보니 꽤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죠. 한국어 번역으로 월 평균 2,000파운드 수익. 전통을 지키며 경제 활동하는 새로운 모델. 이제 우리가 유명해졌어. 다이나브가 신나서 외쳤어요. 하지만 걱정도 됐어요. 너무 주목받으면 또 다른 반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상외의 일이 벌어졌어요. 다음 날부터 문화원에 문의 전화가 빗발쳤던 거예요. 한글 배우고 싶어요. 저도 번역가가 될 수 있나요? 딸을 보내고 싶은데. 일주일 만에 지원자가 100명을 넘었어요. 박 원장이 행복한 비명을 질렀죠.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은 몰랐어요. 강사를 더 뽑아야겠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자원했어요. 초급반은 제가 맡을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번역가 겸 강사가 되었어요. 첫 수업날 30명의 여성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이집트 여성이에요. 1년 전엔 한글을 전혀 몰랐죠. 그들의 눈빛이 더욱 빛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 대기업들과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는 남편이 1년 전에 사고로 죽었어요. 내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죠. 이 일이 정말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네, 될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파, 내가 잘못 생각했어. 오빠,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제 알겠어. 미안해. 오빠의 사과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어요. 창밖으로 나일강이 보였어요. 그 위로 뜬 달빛이 마치 한글의 획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죠. 알 아우람의 기사가 나간 후 카이로는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죠. 여성들이 집에서 일하며 돈을 번다니 훌륭한 일이야. 외국 문화에 물들어가는 건 위험해. 그 중심에는 모스크가 있었습니다. 금요 예배 때마다 이 문제가 화제에 올랐죠. 어느 금요일 저는 여성 예배실에서 숨죽이며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로한 이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어요. 일부 여성들이 외국어를 배워 돈을 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긴장이 흘렀어요. 옆에 앉은 여성들도 숨을 죽였죠. 꾸란에서는 말합니다.
지식을 구하는 것은 모든 무슬림의 의무라고.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상과 다른 방향이었어요. 하지만 그 지식이 우리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지 경계해야 합니다. 역시 우려의 목소리였군요.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 젊은 남성이 소리쳤어요. 이맘님 말씀이 맞아. 우리 여자들은 집에나 있어야 해.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도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선지자의 부인 카디자도 성공한 사업가였어.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젊은 이맘 한 명이 나섰어요. 카림 살라 이맘, 진보적인 견해로 유명한 30대 종교 지도자였죠. 저는 이 문제를 직접 연구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이슬람 가치에 어긋나는지 알아봤죠. 결론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누군가 반박했어요. 한국은 가족을 중시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교육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우리 가치와 통하죠. 카림 이맘이 계속했어요. 더 중요한 건 이 여성들이 집에서 일한다는 겁니다. 히잡을 쓰고 예배 시간을 지키며 가족을 돌보면서도 경제 활동을 해요. 하지만 제가 직접 한국문화원을 방문해봤습니다. 그들은 우리 문화를 존중하더군요. 여성 전용 교육실도 있고요. 그의 말에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다음 날 카림 이맘이 문화원을 찾아왔습니다. 사파 씨인가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카림입니다. 아, 네. 어제 말씀 감사했어요. 사실 제안이 있어서 왔습니다. 제안이요? 모스크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싶어요.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여성 경제 활동.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모두 초대해서 열린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박 원장도 이 아이디어를 지지했어요. 좋은 기회네요. 오해를 풀 수 있겠어요. 토론회 준비가 시작됐어요. 찬성 측에는 저와 하나, 그리고 몇몇 수강생들이 참여하기로 했죠. 토론회 전날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내일 괜찮겠어?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을 거예요. 너무 나서지는 마. 조용히 있다가 와. 아버지의 충고였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야. 토론회 당일 모스크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남성 구역과 여성 구역 모두 10,000원이었죠. 카림 이맘이 사회를 맡았어요. 오늘은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먼저 반대 측이 발언했어요. 외국 문화를 배우면 우리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여성이 돈을 벌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예상했던 주장들이었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사파 압델라우만입니다. 평범한 무슬림 여성이에요.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하루 5번 기도하고 라마단에 금식하며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한글을 배운 후에도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번 돈으로 가족을 도울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하지만 그건 누군가 끼어들려 했지만 카림 이맘이 제지했어요. 제가 한 달에 버는 돈은 3,000파운드예요. 이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를 내고 동생 학비를 댑니다. 여성 구역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어요. 이게 나쁜 일인가요? 가족을 돕는 게 이슬람에 어긋나나요? 하나도 발언했어요. 저는 이혼 후 아무 지원도 받지 못했어요. 한글 덕분에 이제 당당히 살 수 있습니다. 레일라도 용기를 냈어요. 제 아이들이 이제 배불리 먹어요. 엄마가 일한다고 자랑스러워해요. 반대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전통을 지켜야지. 맞아. 옛날 방식이 최고야. 논쟁이 뜨거워질 때 한 노인이 일어났어요. 내 손녀도 한글을 배운다네.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처음엔 반대했지. 하지만 손녀가 번 돈으로 내 약을 사다 주더군. 그때 깨달았네. 시대가 변했다는 걸. 토론회는 예정보다 길어졌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끝나고 나오는데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그날 이후 문화원 문의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도 여전했지만 변화의 물결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제 다시 그 끔찍한 밤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토론회 이후 한 달, 우리는 조심스럽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반대파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죠.
그날도 평소처럼 하나의 카페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오늘 거리에 수상한 남자들이 많더라. 아말이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나도 봤어.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았어. 하지만 우리는 그냥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죠. 큰 실수였어요. 수업을 시작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늘은 계약서 용어를 집중적으로. 쿵. 아래층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지? 하나가 일어나려는 순간 계단을 뛰어오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어. 본능적으로 외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문이 벌컥 열리고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10명은 넘어 보였어요. 여기 있었구나. 이 배신자들. 선두에 선 남자는 하나의 남편 무스타파였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죠. 우리 집안 명예를 더럽힌 것도 모자라 다른 여자들까지 타락시키고 있었어? 타락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의 말을 무스타파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탁. 하나의 뺨을 때렸어요. 하나가 비틀거렸습니다. 하나. 제가 달려가려 했지만 누군가 제 팔을 비틀었어요. 사파. 제 오빠 탈핵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오빠, 이건 아니야. 닥쳐. 내가 우리 가족 망신을 시키고 있어. 다른 여성들도 가족들에게 붙잡혔어요. 레일라는 아이들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죠. 제발, 아이들한테 갈게요. 다시는 안 할게요. 하지만 그녀의 형제들은 냉정했어요. 넌 이미 가족의 수치야. 돈 몇 푼의 영혼을 팔다니. 그때 자이나브가 소리쳤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공부하고 일하는 게 죄예요? 그녀의 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여자가 나서는 게 죄지.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아버지는 날 가두기만 했잖아요. 대학까지 보내놓고 왜 일은 못하게 해요? 닥치지 못해. 손이 올라가는 순간 아말이 비명을 질렀어요. 경찰이에요. 경찰 불렀어요. 거짓말이었지만 효과가 있었어요. 남자들이 잠시 멈칫했죠. 하지만 무스타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경찰? 좋아. 오면 우리가 가족 문제 해결하는 거라고 하면 돼. 그는 테이블을 발로 찼어요. 노트북과 교재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것 봐. 한글로 뭘 썼는지 봐. 그가 레일라의 노트를 집어 들었어요. 월급, 입금, 번역료, 역겹군. 노트를 찢어버렸어요. 레일라가 울먹였습니다. 그건 제 희망이었어요. 희망? 돈이 희망이야? 무스타파가 비웃었어요. 여자의 희망은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는 거야. 그때 제가 입을 열었어요. 그럼 레일라 아이들은요? 아빠도 없는 아이들을 누가 먹여 살려요? 닥쳐. 탈핵이 제 팔을 더 세게 비틀었어요. 남의 가족 일에 참견하지 마. 우리는 서로 돕고 있을 뿐이에요. 그 순간 계단에서 새로운 발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죠? 카페 직원이 올라왔어요. 그 뒤로 손님 몇 명도 따라왔죠. 여기서 왜 이러세요? 무스타파가 당황했어요. 이건 가족 문제입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가족 문제라고 여자들을 때려도 됩니까? 한 손님이 핸드폰을 들었어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잠깐. 남자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카페 밖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죠. 무슨 일이야? 여자들이 막고 있대. 경찰 불렀어? 상황이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어요. 철수해. 누군가 외쳤어요. 가자. 빨리. 그들이 떠나기 전 무스타파가 하나에게 말했어요. 이혼이다. 내일 당장 서류 보내겠어. 좋아요. 하나가 피를 닦으며 대답했어요. 드디어 자유를 주시는군요. 무스타파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사람들이 몰려오자 서둘러 떠났어요. 탈핵도 마지막으로 제게 경고했죠. 집에 와. 안 오면 정말 끝이야. 그들이 모두 떠난 후 우리는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는 뺨이 부어올랐고 레일라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아말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자이나브는 분노에 떨고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하지? 막막했어요. 우리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났고 가족들의 분노를 샀으니까요. 카페 직원이 응급처치 도구를 가져왔어요. 병원 가야겠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감사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힘내세요. 정말로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정리된 후였어요. 누가 신고했습니까? 저예요. 카페 손님 중 한 명이었어요. 여자분들이 맞는 걸 봤어요. 너무 심했어요. 경찰은 조서를 작성했어요. 가족 간 다툼이라도 폭행은 범죄입니다. 고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고소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죠.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않았어요. 하나와 함께 병원에 있었죠. 차파, 이제 어떻게 될까? 하나가 병상에서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서진 원장이었습니다. 차파 씨, 무사하세요? 방금 소식 들었어요. 네,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가, 지금 어디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1시간 후, 박 원장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죠. 정말 끔찍한 일이었겠어요. 도와드릴 게 있으면 뭐든 말씀하세요. 저희가 계속할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박 원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아니, 이제 더욱 공개적으로 해야 해요. 숨어서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공개적으로요? 네.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예요. 하나가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더 큰 반발이 있을 수도. 그럴수록 당당해져야 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정당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카이로의 첫 햇살이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습격 사건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꽃다발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힘내세요. 당신들은 용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응원합니다. 카페에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퍼진 거였어요. 한글 배우는 여성들 폭행당해. 여성의 교육권을 지켜야. 경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순식간에 우리는 사회적 이슈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큰 변화의 시작이었죠. 습격 사건 다음 날, 저는 집에 가지 않고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80대의 파티마 할머니는 카이로 외곽에 혼자 사셨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차파야, 얼굴이 왜 그래? 할머니,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한글 공부, 번역 일, 그리고 어젯밤의 습격까지. 할머니는 조용히 들으시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역사는 반복되는구나. 네. 내가 내 나이였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 할머니가 오래된 앨범을 꺼내셨어요. 이게 나야. 1965년.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들이 책을 들고 있었어요. 그때 나세르 대통령이 문맹 퇴치 운동을 했거든. 여자들도 글을 배워야 한다고. 정말요? 그때도 반대가 심했어. 여자가 글을 배우면 편지나 쓴다고.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 할아버지 집안에서도 반대했지. 며느리가 글을 배운다니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몰래 배웠지. 동네 여자들끼리 모여서. 놀라웠어요. 6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니. 어느 날 들통났어. 시아버지가 책을 다 불태워버렸지. 어머.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계속 배웠고, 결국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았지.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낡은 졸업장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뭐 대단하냐고? 그때는 이게 혁명이었어. 그 후에는요? 글을 아니까 일을 할 수 있었지. 재봉일을 배워서 돈을 벌었어.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내 할아버지가 아플 때 내가 번 돈으로 병원비를 냈어. 그때 시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하셨어요? 미안하다고. 며느리 공부 막은 걸 후회한다고.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차파야, 변화는 항상 어려워. 하지만 옳은 일이라면 계속해야 해.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내가 하는 일은 나보다 훨씬 대단해. 외국어를 배워서 세계와 소통한다니. 하지만 가족들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내 경험이 그래. 그때 할머니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 탈핵이구나. 오빠였어요. 할머니가 절 보시며 눈짓했죠. 그래. 사파는 여기 있다. 걱정 마라. 뭐? 신문에 났다고?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알았다. 내가 얘기하마. 전화를 끊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신문에 어젯밤 사건이 났대. 꽤 크게. 어떻게 나왔대요? 그건 모르겠고, 내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났대. 막막했어요. 이제 온 카이로가 알게 된 거군요. 할머니,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당하게 맞서. 숨으면 더 나빠져. 할머니가 일어나셨어요. 가자. 어디로요? 집에. 도망치면 안 돼.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거리에 신문 가판대가 보였어요. 카이로 여성들, 한글 배우다 가족에게 폭행당해. 큰 제목이 일면에 실려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죠. 사파, 아버지, 이게 무슨 망신이냐? 아버지가 신문을 던졌어요. 온 동네가 다 알게 됐어. 우리 딸이 맞았다고. 그때 할머니가 나섰어요. 아들아, 진정해. 어머니 이건. 내 얘기 좀 들어봐. 할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사파가 잘못한 게 뭐니? 공부하고 일한 게 잘못이야? 몰래 했잖아요. 그럼 대놓고 했으면 허락했겠니? 아버지가 말문이 막혔어요. 난 젊었을 때 글을 몰라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 시장에서 속아도 항의도 못했어.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이제 시대가 변했어. 여자도 능력을 키워야 해. 하지만 어머니, 사파 덕분에 가족이 얼마나 도움받았는지 잊었니? 내 병원비도 사파가 보탰잖아. 사실이었어요. 아버지 심장 검사 비용 일부를 제가 냈거든요.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오빠 탈핵도 할 말을 잃었죠. 그때 누르가 용기를 냈어요. 저도 언니 편이에요. 언니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에요. 누르.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한국 회사랑 일하는 언니가 있다고.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할머니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셨죠. 내일 그 기자회견인가? 거기 온 가족이 가자. 어머니, 가족이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 그래야 이상한 소문이 안 돌지. 그날 밤, 가족 회의는 늦게까지 이어졌어요. 결국 아버지도 마지못해 동의했죠.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다. 뭔데요, 아버지? 앞으로는 숨기지 마라. 그리고 번 돈의 절반은 가족 통장에 넣어라. 네, 그렇게 할게요. 타협점을 찾은 거였어요. 잠들기 전 할머니가 제 방에 오셨어요. 사파야, 자랑스럽다. 할머니,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내가 이루고 있구나.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내일은 더 힘들 거야. 하지만 넌 해낼 수 있어.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역사는 반복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우리에게는 할머니 세대가 닦아놓은 길이 있으니까요. 기자회견 당일 아침, 카이로는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어제 신문 기사의 파장이 컸던 거죠. 찬반 의견이 인터넷에서 뜨겁게 오가고 있었어요. 한국문화원 대강당에는 이미 취재진이 가득했습니다. 사파 씨, 준비됐나요? 박서진 원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사실 떨렸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죠. 하나도 왔어요. 얼굴에 멍은 화장으로 가렸지만 여전히 보였죠. 같이 하자, 사파. 고마워, 하나. 레일라, 아말, 자이나부도 모두 왔어요. 어제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모두 당당했죠. 우리가 숨으면 그들이 이긴 거야. 자이나부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놀랍게도 우리 가족들도 왔습니다. 아버지는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약속을 지켰죠.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박 원장이 먼저 발언했어요. 어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한국문화원은 이집트 여성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경제활동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교육이 아닙니다. 여성들의 자립과 가족 경제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이어서 제 차례였어요. 마이크 앞에 서니 수십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파 압델라우만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심호흡했어요. 저는 평범한 이집트 여성입니다. 도서관에서 일하며 조용히 살았죠. 하지만 우연히 한글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기자들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저는 한국어 번역으로 15,000파운드를 벌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15,000파운드는 일반 직장인의 5달치 월급이었으니까요. 이 돈으로 아버지 병원비를 내고 동생 학비를 대고 가족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전통적인 가치관과 충돌하지 않습니까? 전 여전히 독실한 무슬림입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달라진 건 단 하나예요. 이제 제 능력으로 가족을 도울 수 있다는 것. 또 다른 질문이 나왔어요.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큰 두려움은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어서 공부했기 때문에 오해를 샀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하나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하나 파루크입니다. 카페를 운영하죠. 어제 저를 때린 사람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죠. 기자들이 바짝 다가왔어요. 그는 제가 돈을 버는 걸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하지만 그가 실직한 후 가족을 먹여 살린 건 저였습니다. 한글 덕분에 저는 이제 자유입니다. 제 카페를 확장할 수 있고 다른 여성들을 고용할 수 있어요. 레일라도 용기를 냈어요. 저는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이 떠난 후 친정에 얹혀 살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한국어 번역으로 처음 돈을 벌었을 때 아이들에게 새 신발을 사줬어요. 아이들이 엄마 최고라고 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갑자기 한 남성이 소리쳤어요. 거짓말. 여자들이 돈에 눈이 멀었어. 경비원들이 제지했지만 혼란이 일었죠. 그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제 아버지였어요. 저는 사파의 아버지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아버지의 손이 떨렸어요. 처음엔 저도 반대했습니다. 딸이 몰래 일하는 게 충격이었죠. 하지만 제가 심장병으로 쓰러졌을 때 사파가 번 돈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제 딸은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 지킨 겁니다. 이제 이해합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오빠 탈핵도 마지못해 한마디 했죠. 저도 동생을 오해했습니다. 사파는 우리 가족의 자랑입니다.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카림 이맘이었어요. 저는 종교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지식을 구하는 것은 모든 무슬림의 의무입니다. 이 여성들은 할랄한 방법으로 정직하게 일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죄가 됩니까? 기자회견은 예정보다 길어졌어요. 마지막으로 박 원장이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이집트 교육부가 협력하여 공식 한국어 교육센터를 3곳 더 열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수 수료생들은 한국 기업 취업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그리고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위한 법률 지원도 제공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우리는 포옹했어요. 해냈어, 사파. 우리가 해냈어. 밖에 나가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100여 명의 여성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배우고 싶어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그들이 들고 있던 플래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지식은 힘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가족을 위한 것. 그날 저녁 뉴스는 우리 이야기로 도배됐어요. 찬반 논란은 여전했지만 분명한 건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당당하게 맞서니 길이 열렸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가 수십 개였죠. 배우고 싶어요. 저도 가능한가요? 희망을 주셔서 감사해요. 눈물이 났어요. 우리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기자회견 이후 한 달, 카이로는 조용한 혁명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면서 곳곳에 스터디 그룹이 생겨났죠. 그리고 드디어 큰 소식이 왔습니다. 사파 씨, 한국에서 초청이 왔어요. 박서진 원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했어요. 한국 IT 기업들이 이집트 진출을 검토 중인데 현지 파트너를 찾고 있대요. 정말요? 한국의 대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아랍어 서비스 확장에. 심장이 뛰었어요. 그들이 카이로의 여성 번역가들을 만나고 싶어 해요. 대표로 5명을 초청하고 싶다네요. 저희가요? 네. 사파 씨, 하나 씨, 그리고 우수 수료생 3명. 꿈만 같았어요. 한국 방문이라니. 하지만 가족의 허락을 받는 게 문제였죠. 아버지, 한국에서 초청이 왔어요.
저녁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한국? 얼마나? 일주일이요. 비즈니스 미팅이에요. 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미혼 여자가 혼자 외국을. 혼자가 아니에요. 5명이 함께 가요. 그리고 한국문화원 직원도 동행해요. 어머니가 거들었어요. 좋은 기회 같은데 대기업들이 초청했다며? 네. 정식 비즈니스 비자로 가요. 며칠간의 설득 끝에 결국 허락을 받았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매일 연락하고 히잡 벗지 마라. 물론이에요, 아버지. 드디어 출발일. 카이로 공항에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배웅 나왔어요. 언니, 선물 사와. 누르가 안겼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오빠도 어색하게 인사했죠. 할머니는 제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주셨어요. 비행기에서 읽어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압도당했어요. 와, 정말 크고 깨끗해. 하나가 감탄했어요. 공항 곳곳에 한글 표지판이 신기했죠. 우리가 배운 글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마중 나온 사람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첫날은 서울 관광이었어요. 경복궁에서 우리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곳 근처예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숙연해졌어요. 백성을 위해 쉬운 글자를 만들었다. 정말 위대한 왕이었네요. 레일라가 말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가 있었다면.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우리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 순간 한글을 배우기로 한 선택이 운명처럼 느껴졌죠. 둘째 날, 드디어 비즈니스 미팅이 시작됐어요. 한국 대기업 본사의 거대한 건물에 들어서니 긴장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사업부의 김현준입니다. 젊은 임원이 우리를 맞았어요. 이집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데 현지화가 가장 중요해요.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어요. 저희 회사는 중동 시장에서 아랍어 검색 서비스를 확대하려 합니다. 하지만 단순 번역이 아닌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현지화가 필요해요.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저희가 도울 수 있어요. 이집트 여성들은 온라인 쇼핑, 정보 검색에 목말라 있어요. 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 한국 화장품을 검색할 때 할랄 인증 정보가 가장 중요해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라마단 기간에는 특별한 마케팅이 필요하고요. 하나도 거들었어요. 이집트 여성들은 구매력이 있어요. 단지 그동안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점심은 회사 직원들과 함께 했어요. 와, 여러분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1년 만에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해요. 칭찬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오후에는 다른 IT 대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이 앱을 아랍어 버전을 만들고 싶어요.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이모티콘도 현지 문화에 맞게 제작하려고요. 자이나브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히잡 쓴 캐릭터 이모티콘 어때요? 이집트 여성들이 좋아할 거예요. 오, 좋은데요. 그들은 즉시 디자이너를 불러 스케치를 시작했어요. 셋째 날은 한국의 전자상거래 회사였습니다. 이집트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하려 해요. 하지만 결제 시스템, 배송 문제가 복잡하더라고요. 아말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이집트 여성들 중 많은 수가 신용카드가 없어요. 하지만 모바일 결제는 활발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남편 몰래 쇼핑하는 경우도 있어서 신중한 포장이 필요해요. 모두가 웃었지만 진지한 조언이었죠. 저녁에는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이집트 여성들과의 모임이었어요. 저는 삼성전자에서 일해요. 5년째예요. 마리암이라는 여성이 말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제 능력을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넷째 날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카이로에 한국 이집트 여성 IT 센터를 만들면 어떨까요? 한국의 대기업들이 공동 제안한 거였어요. 원격 근무로 한국 기업들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거예요. 초기 투자는 저희가 하고 운영은 현지에서. 눈앞이 환해졌어요. 정말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이미 인도, 베트남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에요. 하나가 물었어요. 몇 명이나 고용할 수 있나요? 시작은 50명, 6개월 내에 1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죠. 마지막 날, 우리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카이로 여성 IT 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였어요. 3개월 내에 센터를 오픈하고 6개월 내에 손익분기점 달성이 목표예요. 저희가 해낼게요. 귀국 비행기 안에서 할머니가 주신 쪽지를 펼쳤어요. 사파야,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 된단다. 용기를 내어라. 눈물이 났어요. 하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사파, 우리가 정말 해냈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그 위로 떠오르는 해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죠. 카이로에 돌아가면 정말 바쁠 거예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함께할 동료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노력을 기다리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으니까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사파, 여기야. 누르가 열렬히 손을 흔들었고 놀랍게도 오빠 타렉도 마중 나와 있었죠. 오빠도 왔네? 그래, 뭐.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타렉은 어색하게 제 가방을 들어주었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누르가 쉴 새 없이 물었습니다. 언니, 한국 어땠어? 진짜 드라마처럼 예뻐? 정말 깨끗하고 발전된 나라였어. 계약은? 정말 한 거야? 타렉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3개월 내에 센터 오픈하기로 했어. 대단하네. 오빠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특별 요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 딸 고생했어. 좋아하는 몰로키아 끓였어. 엄마, 저녁 식사 시간,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뭐라고 하던? 제가 미팅 내용을 설명하자 가족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초봉이 2,500파운드라고? 그것도 재택근무로? 네. 실력이 늘면 더 오를 수도 있대요. 타렉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00명이면 한 달에 25만 파운드가 카이로에 들어오는 거네. 우리 같은 가족이 100가구 생긴다는 거야. 그때 아버지가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사실 내가 일을 그만두게 됐다. 네.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대. 50대 이상은 다. 침묵이 흘렀어요. 이집트에서 50대가 재취업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죠. 아버지, 그래서 더 다행이다.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서.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타렉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사파, 잠깐 나와봐. 발코니로 따라 나갔더니 오빠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내가 없는 동안 모은 거야. 1,500파운드. 오빠가? 왜? 타렉이 머리를 긁적였어요. 나도 한국어 배우고 싶어서. 정말? 회계사 일도 불안정하고 나도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할 것 같아. 놀라웠어요. 그렇게 반대하던 오빠가. 그동안 미안했어, 사파. 오빠, 내가 맞았어. 시대가 변했는데 나만 고집부렸어. 오빠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물이 났어요. 같이 공부하자, 오빠. 내가 가르쳐 줄게. 그날 밤부터 우리 집은 작은 한글 교실이 되었어요. 기역, 니은, 디귿. 온 가족이 함께 한글을 따라 썼어요. 아버지, 획 하나만 더하면 고이 크이 돼요. 오, 신기하구나. 아버지도 열심히 배우셨어요. 일주일 후 타렉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사파, 나 첫 번역일 받았어. 진짜? 뭐야? 한국 자동차 부품 회사 카탈로그. 내가 회계사라서 숫자에 강하다고 뽑혔대. 오빠, 축하해. 온 가족이 축하해 주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타렉이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사파, 얘들도 배우고 싶대. 5명의 젊은 남성들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저희도.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중 한 명이 말했어요. 처음엔 여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무시했는데 타렉이 번 돈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 거실은 즉석 한글 교실이 되었어요. 자음은 14개, 모음은 10개예요. 제가 설명하는 동안 그들은 진지하게 받아 적었어요. 한 달 후 아버지가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나도 일을 구했다. 정말요? 어디서요? 한국문화원, 경비관리직이야. 아버지,
박 원장님이 제안했어. 경험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온 가족이 기뻐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너희들이 공부하는 곳을 지킨다는 게 자랑스럽구나. 그날 밤, 우리 가족은 함께 케이크를 먹으며 축하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네. 어머니가 감격스러워했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한국과 연결되다니. 탈핵이 말했어요. 사파 덕분이야. 내가 길을 열어줬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야. 누르가 폰을 들어 올렸어요. 가족 사진 찍자. 한글 노트 들고. 우리는 각자 한글 공책을 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 속 우리 가족은 모두 웃고 있었죠. 며칠 후 친척 어른이 집에 오셨어요. 탈핵. 내가 한국어 공부한다며? 네, 삼촌. 남자가 그런 걸 왜 해? 예전 같았으면 주눅 들었을 탈핵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시대가 변했어요, 삼촌. 이제는 능력이 중요해요. 게다가 한 달에 2,000파운드 이상 벌 수 있어요. 삼촌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2,000. 네. 사파는 3,000도 벌어요. 그날 이후 친척들 사이에서도 한국어 학습 문의가 이어졌죠. 우리 집은 이제 작은 한글 전파 센터가 되었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이웃들이 모여 함께 공부했죠. 이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구나. 아버지가 뿌듯해하며 말씀하셨어요. 창밖으로 카이로의 저녁 풍경이 보였어요. 어디선가 한글을 따라 쓰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죠. 변화는 이렇게 한 가족에서 시작해 온 도시로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2달, 카이로는 놀랍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알 아즈하르 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파 씨, 우리 대학에 한국어과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알 아즈하르는 1000년 역사의 이슬람 최고 권위 대학이거든요. 정말인가요? 네. 첫 학기에 50명을 모집할 예정이에요. 강사로 와주실 수 있나요? 꿈만 같았어요. 학과 개설 발표 날, 대학 강당은 취재진으로 가득했죠. 알 아즈하르가 시대 변화에 발맞춰 한국어과를 신설합니다. 총장의 발표에 박수가 터졌어요. 특히 여학생들의 지원을 환영합니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그 주에만 지원자가 200명을 넘었죠. 한편 카이로 곳곳에 한글 학원이 생겨났어요. 사파 선생님, 저희 학원 개원식에 와주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초대를 받았죠. 특히 여성 전용 학원들이 인기였어요. 남편이나 아버지 눈치 안 보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한 학원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하나의 카페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 한글로 이름을 바꾼 하나의 카페는 카이로의 명소가 되었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한국어로 인사하는 게 특징이었죠. 메뉴판도 아랍어와 한글을 병기했어요. 커피를 까우아라고 쓰고 아래에 한글로 커피라고 적었어요. 이런 식으로요. 사파, 매출이 2배로 늘었어. 하나가 기쁘게 보고했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손님들이 몰려와. 카페 한쪽에는 한글 공부방도 만들었죠. 무료로 한글 기초를 가르쳐요. 음료 주문하면 수업 들을 수 있어요.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어느 날 이집트 국영 TV에서 취재를 왔어요. 한글 열풍의 중심, 카페 한글입니다. 리포터가 카메라 앞에서 멘트를 했죠. 여기서는 커피 한 잔에 한글도 배울 수 있다네요.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사파 씨,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이집트 여성들의 자립 의지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글을 배운 여성 대부분이 경제 활동을 시작했어요. 가족 경제에 기여하고 있죠.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다음 날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파 씨, 장관님이 뵙고 싶어 하세요. 교육부 장관실.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사파 씨, 반갑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50대 여성 장관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당신이 시작한 일이 정말 큰 변화를 만들고 있네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싶어요. 장관이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전국 20개 도시에 한국어 교육센터를 만들 계획이에요. 정말요? 여성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의 일환이죠. 예산도 확보했어요.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어요.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니, 이것 봐. 누르가 신문을 들고 뛰어왔어요. 한국, 이집트 여성 경제 포럼 대최.
일면 톱 기사였어요. 대통령 부인이 직접 참석한데 기사를 읽어보니 정말 대규모 행사였어요. 한국 대기업 대표들과 이집트 여성 기업가들이 만나는 자리였죠. 사파 씨는 주요 연사로 초청합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포럼 당일 카이로 국제 컨벤션 센터는 1000명의 여성들로 가득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대통령 부인의 개회사가 시작됐죠. 이집트 여성들이 한글을 통해 세계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제 발표 차례가 왔어요. 1000명 앞에서 마이크를 잡으니 다리가 떨렸죠. 2년 전 저는 평범한 도서관 사서였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우연히 한글을 만났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스크린에 제 첫 한글 노트를 띄웠어요. 이 서툰 글씨가 시작이었죠. 그리고 현재 상황을 보여주었어요. 현재 카이로에만 3000명의 여성이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500명이 한국 기업과 일하고 있고요. 평균 수입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한국 기업 대표들의 발표도 인상적이었죠. 이집트 여성들의 언어 능력과 문화 이해도는 탁월합니다. 향후 1000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입니다. 포럼이 끝나고 네트워킹 시간. 수많은 여성들이 다가왔어요.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됐어요. 남편이 이제 제 일을 자랑스러워해요. 하나하나가 감동적인 사연들이었죠. 그날 저녁 특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카이로를 중동 지역 한국어 교육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정부의 공식 선언이었어요. 주변국 여성들도 와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미 요르단, 모로코, 튀니지에서 문의가 왔다고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카이로의 거리 풍경이 새롭게 보였어요. 버스 정류장 광고판에 한글 학원 광고가 있었고 서점 쇼윈도에는 한국어 교재가 진열되어 있었죠. 엄마, 나도 한국어 배울래. 어린 여자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 우리 딸도 사파 언니처럼 되는 거야.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밤 하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파, 대박 사건. 무슨 일이야? 한국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제안이 왔어. 카이로 지점 오픈하는데 파트너가 되어달래. 정말? 축하해. 이게 다 내 덕분이야. 한글 배운 덕분에 이런 기회가. 하나는 울먹였어요. 일주일 후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박서진 원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사파 씨, 한국 정부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요? 이집트 여성 10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전문 교육을 시킨대요. 100명이나요? 네. 3개월 과정이고 수료 후 한국 기업 취업 연계.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였어요. 발표가 나자 지원자가 폭주했죠. 경쟁률이 10대 1을 넘었어요. 꼭 선발되고 싶어요. 이번이 인생의 기회예요. 여성들의 열정이 대단했어요. 선발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모두가 간절했으니까요. 저는 5아이 엄마예요. 이 기회로 아이들 미래를 바꾸고 싶어요. 폭력적인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요. 경제력이 필요해요. 대학 졸업 후 10년째 백수예요. 이제는 일하고 싶어요. 하나하나가 절박한 사연들이었죠. 결국 100명을 선발했고 환송식이 열렸어요. 카이로 공항은 가족들로 가득했죠. 잘 다녀와, 자랑스러운 내 딸. 엄마 최고야, 사랑해. 눈물과 희망이 뒤섞인 작별이었어요. 그 중에는 레일라도 있었죠. 아이들은 어머니가 봐주신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잘 다녀와. 넌 할 수 있어. 비행기가 떠나는 걸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100명의 여성이 날개를 달았구나. 그들이 돌아올 때 카이로는 또 어떻게 변해 있을까? 한 달 후, 드디어 카이로 여성 IT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한국 기업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죠. 이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닙니다. 제가 개소사를 했어요. 여성들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공간입니다. 센터는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었어요. 컴퓨터 100대, 회의실, 휴게실, 심지어 아이 돌봄 시설까지. 엄마들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했어요. 첫 출근 날 50명의 여성이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함께 일하게 되어 기뻐요. 다들 한국어로 인사했죠. 첫 프로젝트는 웹사이트 쇼핑 아랍어 번역이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수백만 아랍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모두들 자부심을 갖고 일했죠. 한 달 만에 놀라운 성과가 나왔어요. 번역 품질이 예상보다 훨씬 좋아요. 한국 본사에서 칭찬이 왔죠. 이집트 팀 덕분에 아랍 시장 진출이 순조로워요. 첫 월급날 2,500파운드가 입금되었습니다. 여성들의 환호성이 터졌어요. 평균 2,500파운드, 최고 3,500파운드. 이집트 중산층 수준의 월급이었죠. 오늘 저녁은 제가 싸요. 아니야. 다 같이 내자. 다들 행복해했어요. 센터 앞 게시판에는 감사 편지가 가득했죠. 덕분에 빚을 다 갚았어요. 아이를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됐어요. 드디어 독립할 수 있는 돈이 모였어요. 성공 스토리가 퍼지자 지원자가 또 몰렸어요. 두 번째 센터도 준비 중이에요. 박 원장이 기쁜 소식을 전했죠. 알렉산드리아에 열 계획이에요. 카이로를 넘어 이집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타렉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사파, 나도 IT 센터에 취직됐어. 정말? 축하해. 회계 담당자로. 한국어 실력도 인정받았어. 온 가족이 축하해 주었죠. 이제 우리 집은 맞벌이가 셋이나 되었어요. 저, 타렉, 그리고 아버지까지. 이렇게 풍족한 건 처음이야. 어머니가 행복해 하셨어요. 그날 밤, 가족들과 나일강변을 산책했어요. 1년 전엔 상상도 못했지? 아버지가 감격스러워 하셨어요. 한글 하나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이야. 강물 위로 반짝이는 카이로의 불빛들. 그 하나하나가 희망의 빛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죠. 카이로 여성 IT 센터 오픈 1년 후 믿기 어려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사파 대표님, 축하드려요. 직원들이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어요. 네, 저는 이제 센터의 대표가 되었죠. 1년 만에 이런 성과를 낼 줄 몰랐어요. 벽에 걸린 현황판을 보며 감격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이집트 여성 사파의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도서관 사서가 한글을 만나 인생이 바뀌고 그 변화가 수천 명의 삶을 바꾼 기적, 절망의 사막에서 희망의 오아시스를 만든 여성들의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선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이고 자유를 향한 날개입니다. 오늘도 카이로 어딘가에서는 한글을 배우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있고 손에는 미래가 있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작은 용기가 만드는 큰 변화의 가능성을 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